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지금 들어야 하나라는 기사에서 이 볼리전 배드의 창시자가 신중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톡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는 이 자산 지갑인 클립이 출시를 했죠. 그래서 클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된 기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립을 직접적으로 깔아보고 거기에서 깔았더니 7,000원이 생겼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 앞으로의 클립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나스닥, R3 참여하는 인터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토큰 생태계 표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총 4위 리플이 0.2달러 유지도 아슬아슬하다라는 기사고요. 스텔라 창업자가 5월에 8,250만 XRP를 매도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6월 들어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볼린저 밴드 창시자인 존 볼린저가 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이 주식 투자 쪽에서 이제 처음에 이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 차트 지표를 이제 많이 사용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유명한 지표인데 이 유명한 지표를 만든 분석가인 베테랑 투자자 이 존 벨린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이 최근 1,400달러까지 오른 것은 이 매수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헤드페이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페이크는 농구에서 공격수가 이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으로 이 특정 자산이 특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가 완전히 뒤집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페이크 패턴이 이제 한번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0달러 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갈 것처럼 시도를 했지만 바로 아래로 내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페이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존 볼린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헤드 페이크라고. 그리고 이 존 볼린저는 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숏을 칠 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 이 사람도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이 존 볼린저도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중심을 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고팔고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헤드 페이크라는 용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그런 형태들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9,600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 급락을 하고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52평선 4시간 봉으로 52평선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있고 이 9,400달러 선을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230달러 선 정도를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도 이제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조정을 보이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어깨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이제 머리인데요. 지금 왼쪽 어깨가 완성이 됐고 머리가 완성이 된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웨슬라들은 지켜보고 있고 이 기간이 꽤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몇 개월 정도가 이 소요되는 굉장히 긴 텀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고 과연 이제 뭐 7월, 8월까지 이런 형태들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하나의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온다면 6,350달러 선까지 이 왼쪽 어깨와 비슷한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본부의 분석인데요. 로켓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크아웃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2019년 패턴하고 지금 현재 2020년 요 패턴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세 번의 이제 저항선을 부딪히고 살짝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페이크아웃 있고 웨이 스파이크 이렇게 크게 하락시키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추가로 조금 더 밀어낼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점이 지금 어디 정도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7,200달러에서 7,600달러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의 분석인데요. 빈스 프린스는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저항선에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에서 9,800달러 선에 이제 저항선을 다시 한번 맞을 가능성들이 있고 이 위쪽에서 저항선을 맞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0달러 선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흐름들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우선은 단기적으로 조정세를 지켜보는 전망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클립이라는 지갑이 출시가 되었죠. 어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이 암호화폐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클립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클립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쉽고 간편하게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이란 이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 포인트 등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데이터 등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사용자는 소셜, 게임, 쇼핑 등 이 다양한 분야의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이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클레이튼은 그라운드 X가 지난해 6월 선보인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그
그 토큰이 클레이를 50 클레이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박스, 블록체인 펫 토큰, 피블 같은 여러 이제 관련된 11종의 암호화폐 토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BLB 발행한 다양한 종류와 속성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제 쉬운 사용성이 이제 여기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 국내 사용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그 사용성이 편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냐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키 관리 서비스 이 KMS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보안키를 암호화된 형태로 따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개인키 보관과 분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는 직접 보안키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편리하게 이 실수나 해킹에 의한 보안키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어요. 이 키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 키를 잊어버리면은 지갑을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래서 그런 키 관리 자체를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보안성을 높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높은데요. 실제로 이제 기자가 직접 체험한 체험기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 클립을 깔았더니 7,000원이 생겼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시가가 200원 정도 선정이 되어서 거래소에서 이제 그 정도 거래되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의 시가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격이 지금 이제 7,000원대로 보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클립이라는 이 지갑에 가입을 하면요 50 클레이를 증정을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라고 서비스로 주는 것 같은데, 이 50 클레이를 이제 준 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현금화를 직접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현금화를 했더니 그 당시 시세가 뭐 149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급하게 하니까 이제 7,000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7,450원 정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주 소소한 금액이죠. 실제적으로 뭐 하지만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좋다고 보고요. 하지만 뭐 지금 이 50 클레이를 굳이 7,000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나중에 조금 더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뭐 추가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50 클레이 정도는 좀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현금화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농담으로는 그냥 그 카카오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클립을 통해서 이 클레이의 활용성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인데, 실제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이 문제는 이 지갑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크게 뭐 이 클레이를 주고 받고 뭐 이 정도만 지금 가능하고 딱히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이 지갑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실제로 고객들이 들어와서 잠깐 뭐 클레이 확인만 하고 이걸 현금화하고 끝내버리면은 이건 유용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클레이가 하락세를 겪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 지갑의 클립 지갑을 이제 오픈을 하고 사용자들이 50 클레이를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현금화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반짝 지금 어제 그 매도세가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시세가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4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182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지금 가격인데 뭐 가격이 크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클레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중고나라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데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이 클레이라는 오히려 암호화폐 그라운드 X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클레이라는 이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시키느냐가 지금 그라운드 X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만들어야지만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하는 게 지금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측가 클립이 블록체인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까에 대해서 클레이 형방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 매스 어답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만 좀 앞으로의 미래가 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확정성이 비앱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앱이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관련된 이제 파트너들을 모아서 게임, 뭐 블록체인 게임이나 뭐 이런 어플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플들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이 토큰들하고의 연동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2030 이제 그룹을 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2030 연구 그룹이라고 해서 각 대학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뭐 학회라는 곳,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고려대나 뭐 이런 대학교들의 블록체인 학회들과 또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또 모은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S, IBM, 나스닥, i3가 참여하는 인터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토큰 생태계 표준 수립이 목표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선임 개발자인 말리 그레이와 이더리움 기업 연합 전 이사인 론 레스닉은 이 토큰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표준 수립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인터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는 현재 이 토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각자의 솔루션 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글로벌 표준을 설정한다면 더욱 광범위한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산업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워크 얼라이언스 IWA는 마이크로소프트, 체인링크, 하이퍼레저, IBM, 나스닥, R3, 액센추어 등 전 세계 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IWA는 토큰화 생태계의 글로벌 표준을 위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 이 토큰 분류 프레임워크와 인터워크 프레임워크,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토큰 분류 프레임워크는 토큰 생태계를 위한 공통의 언어와 툴셋을 제공하고 이 산업은 토큰과 용례를 정의하는 공통의 표현을 가지고 수월하게 소통하고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워크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다자간 계약을 구성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계약 조항 및 표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 주도형 데이터 보고 방식 등을 활용해서 기업이 다자간 계약을 분석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제 국제 표준이 마련된다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 수립에 좀 더 영향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런 이제 토큰 생태계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또 따라갈 가능성들이 있죠. 자, 그리고 시총 4위인 리플이 0.2달러 유지도 아슬아슬하다는 기사고요. 지금 스텔라 창업자가 5월에 8,250만 XRP를 매도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텔라의 창업자 이 제드 맥칼럽이 최근 리플로부터 7,970만 XRP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일에 리플로부터 5,500만 개가 넘는 이 XRP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제드 맥칼럽은 이제 리플사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텔라를 창업하고 이 스텔라 실제로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별로 이제 리플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XRP도 이제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플의 XRP를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자신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맥칼럽이 아직도 보유 지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받은 대로 이제 족족 매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한 거고요. 그래서 XRP가 계속 이 매도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리플의 XRP 투자자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는 5월에 8,250만 XRP를 매도한 곳으로 지금 나타났고 일평균 266만 XRP를 매도한 셈이라고 합니다. 리플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6월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기존 투자 상품 내에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지난 며칠간 이 이더리움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것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는데 이더리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분분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단기적인 상승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인위적인 거품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대 포장은 결국 약세 반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게 과연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하고 지금 가격 연동성이 지금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훨씬 좀 투기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게.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